지금 에너지 업계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탈탄소화라는 몇십 년짜리 장기 과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끌어올린 전력 대폭주라는 단기 폭발이 있죠. 이 두 파도가 정확히 만나는 교차점, 그 한가운데에 유틸리티 업계의 진짜 변곡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전력 소비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멈춰서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을 기점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깔리면서 수요 곡선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죠. 전기가 조금 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력 부족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북미 최대 에너지 인프라 기업 중 하나인 넥스트에라 에너지, NE가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남들에겐 위기인 이 환경을 이 회사는 사실상 성장 모멘텀으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NE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두 개의 심장입니다. 하나는 규제 사업이 주는 안정적인 캐시플로, 다른 하나는 비규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주는 공격적인 성장성이죠. 이 두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NE는 전통 유틸리티이면서도 성장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 파트를 담당하는 건 플로리다 파워앤라이트 FPL입니다. 플로리다 주민 약 12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NE 전체 이익의 대략 70%를 책임지는 기초 자산이죠. 이게 사실상 현금 제조기 역할을 합니다. 성장 엔진은 넥스트에라 에너지 리소시스 NER가 맡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기준 세계 최대급 개발 운영 사업자로 AI 시대에 필요한 무탄소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레이어 중 하나죠. 데이터 센터들이 줄을 서서 계약을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FPL이 흥미로운 건 미국 평균보다 전기요금을 30% 이상 낮게 유지하면서도 효율성 지표는 업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입니다. 규제 유틸리티가 싸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까지 잘 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력망 신뢰성도 눈에 띕니다. FPL은 지난 10년 중 7년이나 국가 단위 전력망 신뢰성상을 수상했는데요. 플로리다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의 송배 전망은 거의 심장에 가깝습니다. 태풍이 자주 오는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신뢰성이 왜 중요한지 바로 와닿죠. 플로리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FPL의 규제 기반 허용 ROE 중간값을 10.95% 수준으로 설정해줬습니다. 이 말은 곧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장을 해도 합리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는 뜻이고 NE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계획을 짜기 훨씬 수월한 환경이라는 얘기죠. 플로리다는 인구 유입이 꾸준한 성장주 중 하나입니다. 그 흐름과 함께 FPL의 규제 자산도 연간 약 8%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자연스럽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지역의 독점급 전력회사라는 구조 자체가 이미 성장성을 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성장 엔진인 NER 쪽을 보죠. 풍력 16.7기가와트, 태양광 6.9기가와트를 포함해서 총 37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일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청정에너지 국가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NER의 매출 구조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수익의 70% 이상이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로 잠겨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출렁여도 현금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장 사업이면서도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이유죠. 수주 잔고도 역대급입니다. 아직 건설 중이거나 착공 전인 프로젝트가 약 30기가와트에 달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AI 고객을 향해 있습니다. 전력 수요의 미래를 사실상 계약서로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NE 경영진은 향후 20년간 전력 수요 성장률이 지난 20년보다 6배 이상 빠를 걸로 보고 이 구간을 아예 전력 수요의 황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까지 한 번에 겹치는 구간이라 에너지 업계에서는 거의 로또 같은 시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2035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23기가와트 수준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는데 동부 해안 1억 가구가 쓰는 전기랑 맞먹는 수준이라 보면 스케일이 좀 더 와닿습니다. 이 폭증하는 수요를 잡기 위해 NE는 구글과 아주 상징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여러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함께 개발하는 구상으로 에너지 인프라와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가 실제로 하나로 엮이는 장면입니다. 메타와도 13개 프로젝트를 묶어서 2028년까지 2.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무탄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다 줄 파트너로 사실상 NE를 콕 집어서 선택한 셈입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재미있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전력망 증설이 너무 느리다 보니 아예 부지 안에 직접 발전소를 같이 지어버리는 BYOG, Build Your Own Generation
모델이 뜨는 거죠. 이런 온사이트 발전 프로젝트는 인프라 설계부터 운영까지 맡을 수 있는 NE 같은 회사에게 새로운 수익원입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로만 AI 센터를 돌리기엔 아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스 화력 발전이 여전히 기저부하용 백업 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NE도 이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 전체를 설계하는 솔루션 제공자에 가까운 접근입니다. 흥미로운 건 AI가 전력을 먹어 치울 뿐만 아니라 전력망 자체도 AI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NE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서 2026년 출시를 목표로 AI 기반 전력 설비 관리 툴을 개발 중인데요. 전력 설비의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일종의 개통용 MRI에 가깝습니다. 배터리 저장 장치, BSS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보조 장비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하는 7분의 24 무탄소 전력을 맞추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NE의 신규 백로그에서도 배터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죠. 그리고 진짜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때 폐쇄됐던 아이오와 듀안 아놀드 원전을 구글의 요구로 다시 돌리기로 한 겁니다. AI 인프라가 탄소 없는 전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원자력의 가치를 다시 꺼내 올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듀안 아놀드 프로젝트는 단순히 상징적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 한 곳에서만 연평균 0.26달러 수준의 조정 EPS 기여가 예상될 정도로 수익성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포트폴리오 레벨 실적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구조인 거죠. NE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 귀족으로 불리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전통 유틸리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테크주에 가까운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실제로 잡아온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조정 EPS는 기존 회사 가이던스 상단을 넘어서는 3.7달러 안팎으로 제시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반영하면서 2026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쏟아붓겠다고 밝힌 자본도 어마어마합니다. 2032년까지 최대 1,000억 달러, 하나로 130조 원 규모까지 캐펙스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정도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통째로 다시 깐다는 수준의 스케일입니다. 그 많은 투자를 단순히 부채만으로 버티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간 프로젝트 지분은 일부 매각해서 현금을 회수하고 그 자본을 수익성이 더 높은 신규 프로젝트로 다시 돌리는 에세트 리사이클링 전략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발전소를 담보로 다음 세대 프로젝트를 계속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플로리다 지역 정치와 얽힌 선거 개입 의혹, 그와 관련된 증권 소송 이슈는 계속해서 주가의 할인을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규제 사업 비중이 큰 만큼 정치 법률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고금리 환경도 유틸리티에게는 역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NE는 2026년까지 필요한 자금 조달분에 대해 상당 부분 금리 해지와 구조 조정을 해두면서 이자 비용 변동을 최소화하려고 방어막을 친 상태입니다. 덕분에 큰 그림의 성장 스토리가 금리 사이클에만 휘둘리지는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NE가 그리는 큰 그림은 꽤 명확합니다. 2035년까지 조정 EPS를 연평균 8%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로드맵을 들고 있고 이 목표를 AI와 탈탄소화가 동시에 열어주는 에너지 신대륙에서 달성하겠다는 그림이죠. 유틸리티가 AI 시대의 성장주 서사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교과서 같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